안녕하세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시 소양 교육 강사 강예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전형이랑 그리고 학과를 같이 정해봤잖아요. 이제는 남은 건 뭐다? 자기소개서 작성이겠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부터 차근차근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오늘 할 건 뭐냐면 어떤 활동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 자기소개서 항목이 4개가 있는데 다른 학교는 3개겠지만 그 3개 중에서 어디에다 내 활동을 배치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재료를 준비하고 다음 시간부터 점점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해보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5차시 수업의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같이 알아볼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가, 주로 관심을 두고 보는 항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만의 자기소개서 구성하기입니다. 선생님이 제안해주는 그런 방법이나 팁 같은 걸 공유하고 그런 걸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목차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유의사항을 내려줬어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이거는 쓰세요. 이건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의사항을 내려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한 항목 한 항목 보면서 우리는 이건 쓰면 안 되겠다. 우리는 조금 더 어떻게 써봐야겠다라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 주까지 어떤 과제를 해와야 되는지 그 과제 안내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에는 어떤 수업을 할 것이고 1대1 상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소양교육 6차시 안내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요소를 담아내야 되는지 그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종합적, 다면적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란 무엇이냐? 저번 시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 충실도를 보고 평가한다고 했어요. 교과 성적 충실도는 뭘 보고 평가하냐? 내신 등급이 몇 점이냐?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냐? 혹은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얼마나 상을 탔는가? 그런 것들, 교과 성적에 얼마나 충실하게 참여했는지 이런 걸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검정고시 성적이겠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릅니다. 단순히 공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다가 다른 서류들을 함께 봐요. 다른 서류들이라고 하면 추천서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소개 자료 이런 게 있겠고 그리고 다른 학생부나 이런 거 포함해서 다른 서류들을 보겠죠. 자, 다른 서류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가 판가름 나겠죠. 그래서 학생부와 다른 서류를 모두 종합하여서 다면적으로 이 학생이 이런 면모도 보고 저런 면모도 보면서 좀 다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생이 공부 얼마나 잘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속한 환경 그리고 학업 동기 왜 공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의지 얼마나 의지가 있고 얼마나 참여했는가 이런 거를 보고요. 그리고 열정 얼마나 열정적으로 탐구를 해봤는가 그리고 노력과 전공 적합성 학업 외 소양이라고 하면 약간 리더십이나 인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면들의 학생을 요모조모 이렇게 판단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인재, 우리 전형에서는 조금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돼요. 우리는 이따가 이런 질문은 이따가 같이 받아볼게요. 추천서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 다룰 거기 때문에 질문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동기, 의지, 열정, 노력, 학업의 소양, 인성, 리더십과 같은 요소를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면적으로 평가해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성적으로
선발하는 거 아니냐,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 거 아니냐, 종합전형도 공부로 뽑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봐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 우리 이런 전형에서는 정해진 배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과 성적 몇 점, 인성 몇 점, 뭐 탐구 몇 점, 이렇게 각 영역에 대해서 가중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중치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 각자의 영역을 인성이면 인성, 공부면 공부, 이렇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이를 종합해서 학생을 뽑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 더 큰 가중치가 있다. 어차피 공부를 뽑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아예 좀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를 종합하는 시스템을 학교에서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매력을 뽐낼 수 있을 것인지 자기소개서에서 그거를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교과 성적만 평가한다? 아니에요. 점수화할 수 없는, 수치화할 수 없는 어떤 동기나 과정까지도 평가를 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우리는 과정, 배우고 느낀 점,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에게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학교 생활기록부라고. 그 생활기록부에도 이러한 내가 왜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학생이 이 대회에 참여해서 참가해서 이 정도의 성적을 내었음이라던가 이런 연구를 해봤음 이렇게 결과적인 요소만 이렇게 나와 있지 동기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생활기록부도 아예 없거나 조금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증빙 자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증빙 자료에도 저번에 예시를 보여주었듯이 결과만 이렇게 나열되는 결과 한 5개 정도 왜 내가 이 대회에 나가는가는 절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디에 나가서 어떤 상을 탔음 이것만 나열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방식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100번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자기소개서에 더욱더 신경을 써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9월 23일 정도부터 이제 그 입시가 시작되니까 한 달 정도,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동안 박차를 가해서 자기소개서를 퀄리티 있게 완성시키는 게 여러분들의 주요한 목적이 될 것이고 저도 열심히 도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써볼 거니까 어떤 전형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훑고 넘어갔어요.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메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나만의 자기소개서 구성하기.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같이 써보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선생님 저는 활동을 했긴 했는데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에 그냥 넣으면 되나요? 이런 되게 막막할 거예요. 이런 질문들도 막 들고 막막할 텐데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1번, 2번, 3번에서 뭐를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말해줄 테니까 그거를 보고 과제를 통해서 한 번씩 배치를 해보세요. 배치를 해본 다음에 이 정도 배치하면 이 정도 이렇게 배치해봤는데 선생님 어때요? 라고 해서 다음 상담 때 1대1 상담 때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방법이에요. 여태껏 선생님도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여태껏 선생님이 3년간 대학 입시 소양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일단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대학이 서류에서 평가하려는 항목을 아는 거예요. 서류에서 이런 항목을 평가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나의 활동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항목에 나의 그런 장점들을 딱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대학이 서류에서 평가하려는 항목을 알고 그 요소들을 자기소개서에 빠짐없이 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럼 우리의 매력이 하나를 좀 빼놓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자기소개서에 빠짐없이 담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서류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두 번째는 학교 소개자료. 학교 소개자료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상 항목이 있는지, 어떤 고등학교인지,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 그걸 소개하는 브로셔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브로셔를 이제 대학에 제출하면 이 학교는 이 정도 학생들이 오고 이러한 대회가 있고 이 대회에서는 몇 명이 참여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만 있는 거예요. 학교 소개자료도 없고 학교 생활기록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랑 추천서 가지고 이 서류 전형의 평가 항목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추천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는데 추천서는 쓸 수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들도 추천서를 쓸 수 있는데 자퇴를 하기 전에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꿈드림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아니면 교회에 계시는 지인분들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날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서술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인분께서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꿈드림 센터 선생님이나 아니면 고등학교의 선생님, 이 두 분께서 써주시기는 하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 저는 이 분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면 이분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추천서랑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 항목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문항에는 어떤 나의 매력을 드러낼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양식이에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차근차근 1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일단 학업, 학습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공부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1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1번 문항의 그런 특성에 맞도록 우리도 나의 활동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 저는 1번 문항에서 학업 능력과 지적 성취 이것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학업 능력과 지적 성취, 내가 얼마나 탐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성취를 이만큼 했다 이런 것들을 여기 넣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단 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떤 평가 항목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의 평가 항목을 살펴보고 우리는 이걸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거를 진행하면 좋겠으니까요. 혼자 해? 네, 지금 강의하고 있어서. 돈 수고하세요. 네, 그래서 생활기록부 평가 항목을 먼저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교과 과정 성취 수준, 그리고 학업 관련 교내 수상 실적에서 이런 학업 능력과 지적 성취를 봅니다. 교과 과정 성취 수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신이라던가 학업 관련 교내 수상 실적, 이거는 교과 우수상이 되겠죠. 고등학교에서는 몇 퍼센트 안에 들면 교과 우수상을 주잖아요. 4%나 1등급 학생들에게 교과 우수상을 주는데 이러한 수상 실적을 보고 이 학생이 이 과목에 조금 흥미가 있었군,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매력 포인트를 드러내야겠어요? 나 저 공부 좀 했어요. 이걸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검정고시 성적 그리고 탐구대회 수상 경력입니다. 검정고시 성적은 물론 어차피 그 증빙 자료로 들어가겠지만 성적표를 내야겠지만 그래도 1번에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왔는지 성적을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해서 나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경제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경제대회 같은 데 내가 나가본 적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탐구대회 수상 경력도 이런 지적 성취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성취 수준이나 교내 수상 실적 우리는 없으니까 검정고시 성적 또는 탐구대회 수상 경력이나 포럼 같은 데 나가봤다 아니면 다른 강의를 내가 직접 한번 참여해봤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어쨌든 학업 능력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끄집어내가지고 1번에다가 잘 작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평가한 항목 두 번째는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를 뭘 이수했느냐, 그리고 교과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학생이 관심이 있고 발표를 해봤는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특기사항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과제연구 등의 탐구활동이 들어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또 봅니다. 과제연구라고 하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한데, 한 학생이 1년 혹은 6개월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본다는 게 바로 과제연구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이 학생이 스스로 얼마나 탐구를 해봤는가, 좀 깊이 있는 주제까지도 공부를 해봤고 고민을 해보았는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학은. 왜냐하면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학문을 가르쳐줄 그런 전당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1번 문항에 드러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과 후 학교나 과제연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그런 적극적인 활질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방과 후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탐구해봤던 영역에 대한 언급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검정고시 성적은 뭐 그냥 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런 다음에 100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드러내기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 부분에도 조금 탐구를 해봤습니다 라고 해서 좀 심화적인, 전공에 좀 가까운 그런 영역에 대한 언급을 1번에서 저랑 같이 언급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오늘부터 모든 대회에 다 나가면 되나요? 오늘부터 제가 나갈 수 있는 대회 다 나가고 그거 그냥 거의 다 나열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양적 평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나갔니가 아니라 질적 평가. 얼마나 열심히 했니? 무엇을 했니?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 나가고 다 나열한다고 해서 절대로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열하지 말고 지원하려는 학과에 적합한 활동 위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뭐 5개 이내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학과에 적합하게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하고 싶어서 이 활동도 해봤다.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해봤다라고 해서 조금 연관성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연관성 있는 활동을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생각해서 활동을 배치를 해보고 이거를 작성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겠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 이 대회에 그냥 참석했어요. 참가해서 이 정도 성적 받았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흥미가 생긴 계기는 이러한데 그래서 찾아봤던 이런 대회가 있어서 누구랑 같이 팀을 모아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봤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느낌이 남더라.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남아서 다른 활동을 또 해보겠다고 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자기소개서에 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 제일 강조하는 게 배우고 느낀 점이잖아요. 당신이 뭘 느꼈는지, 제가 뭘 느꼈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여기다가 서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번 문항은 그래서 학업 능력과 지적 성취를 무척이나 강조하면서 쓰면 아주 매력적이고 풍부한 자소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